저는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이 정말 더 잘못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 일해왔던 전문성을 토대로 보면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기 지지자들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흡수해서 이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될 거다, 기각될 거다라고 안 주장하셨잖아요. 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놀라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분들하고 대비되게 아주 선명하게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나경원 의원님이 선거운동 다녀갖고 국민의힘에 피해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만 일부 좋아하고 국민 대다수는 다 아는 거예요. 통신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남동 관저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내용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했다고 이제 여당 관계자를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회동 자체를 윤 전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성사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이 나경원 의원 외에 다른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위로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수단을 취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있어서 네.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박근혜 전 네. 대통령 사건보다 이번 사건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앞으로의 정치 현상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진짜 궁금해지는 게 국민의힘에도 어제도 뭐 누구한테 잠깐 드렸던 질문입니다만 뭐 윤희석 대변인님도 워낙 이제 지적 능력이 아주 출중하시고 그 외에 이제 뭐 법률가 출신 의원님들도 많고 또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대체로. 그러면 지금의 이 판단을 헌재의 판단을 사실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는 거잖아요. 요 정도는 매우 명쾌하고 그거를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은 설령 좀 있더라도 네.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아유 탄핵은 어쩔 수 없지 뭐 요 정도 하면서도 밖으로는 어쨌든 지지자들 계시니까 아 이건 뭐 기각입니다 뭐 저 각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아니지 이거는 각하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요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의원분들이. 꽤 많은 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왜요?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 정보가 없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상황은 쭉 알려진 거고 지금 결과가 8대0으로 나와서 그런 거지. 그런가? 불과 1시간 전 예.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예.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놀라지 않는 것을 저의 목표로 한다. 예. 예. 솔직히 우리 뭐 최윤경 기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아,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중간에 며칠 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어떤 특정한 기대가 커진 상태에서는 그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 예, 사람의 뇌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마 꽤 많은 분들은 정말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고 믿고 네. 심판정에 가셨거나 방송을 보셨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법률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제가 이제 어디서 시간을 좀 끌었을까에 대한 힌트가 이 오늘 선고문에 일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사부재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네. 처음에 우리 조건을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적법 요건에 맞는가.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요건에 맞다라고 그냥 우리가 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안을 한번 의결을 했다가 좀 안 됐었고 제2요구에서 네. 안 됐었고 다음 회기 때 그러니까 정기회가 끝나고 나서 네. 임시 때 다시 발의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정영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보충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 의견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보충 의견이라면 뭐냐면 현행법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두는 게 좋겠다라는 제언일 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생각에 정영식 재판관도 각하 의견을 가졌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뒷부분에 그 증거 법칙 관련해서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하고 헌법소송 절차는 증거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기존 헌재의 선례였는데 네. 최근에는 뭐 형사소송법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이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고 특히 이 사건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가 탄핵 사건의 사실관계하고 재판의 사실관계가 달라지게 되면 국민들이 되게 혼란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판사 출신인 재판관들이 좀 조율하는 작업들이 좀 오래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인들이 원체 많았잖아요. 관련된 경찰, 군인, 뭐 국무위원들이 있었으니까 이 증거를 넣고 빼고에 따라서 이 결정문 오늘 지금 요약문만 나왔는데 상당히 긴 결정문에 들어가는 이 표현들이 하나하나 달라지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꽤 됐을 거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다기보다는 이거 네. 정교하게 쓰는 그 물리적 시간 정도가 좀 필요했었던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요?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시는 정치인들도 많고 또 그 정치인 중에는 이제 법조인 출신도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본인들이 네네네. 법조인들이 아닌 이상 이게 정치적인 주장인지 법률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네. 오해의 소지가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한덕수 총리 사건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졌고 그게 딱 정치적인 성향을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다 보니까 네. 야 헌재 사건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게 됐고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도 되게 두려웠던 게 맞죠.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게 다른데 네. 저는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네. 정치인들은 우리 지지층이 불만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존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항상. 네.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은 우리 이재명 대표인 거고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이 사건은 뭐 우리 당이긴 하지만 인용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면 그 지지자들의 분노가 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오히려 너네 왜 우리 당 사람인데 저쪽하고 같은 생각을 갖느냐. 정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쳐내야 되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법조인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계속 5대3, 4대4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이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이 과연 인용될 거다 알면서도 4대 4라고 주장을 하고 헌재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이 정말 더 잘못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 일해왔던 전문성을 토대로 보면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기 지지자들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흡수해서 이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될 거다, 기각될 거다라고 안 주장하셨잖아요. 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놀라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분들하고 대비되게 아주 선명하게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나경원 의원님이 선거운동 다녀갖고 국민의힘에 피해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만 일부 좋아하고 국민 대다수는 다 아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문제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많이 아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네. 대통령을 좀 미리 손절했으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껴안고 있는 상황에선 그 기각이나 각하를 얘기하면 이제 인용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혼자 바보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기가 각하될 겁니다. 얘기했다가 본인 틀린 걸 뻔히 이제 드러나는 걸 알 테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바보 안 되고 외부로 저걸 잘 만들려면 대통령을 좀 미리 손절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 윤희석 어려운 대변인한테 일인가? 여쭤봐야 맞겠지만 1시간 내내 방송을 하셨으니까 네. 좀 아무 말도 안 쉬시라고 했어요.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건 초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석에서 저희들한테 한 얘기들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해봤더니 망했다. 아 그래서 네. 그게 본인들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러면 본인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박근혜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 돼버리니까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요번에 초반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모였잖아요. 저는 거기에 좀 눈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의 오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탄핵에 찬성하니까 망했다. 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더 망할 거거든요. 너 면전에서 저주를 지금 날리시는 아니 탄핵에 저는 여기 반대했다가 왜 있는 도망했나? 거예요? 예. 아니 그때보다 난 뭐야? 제가 아니 같이 방송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언제가- 게 더 어려워. 윤석열 빨리 손절해야 아, 된다. 말-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네. 윤석열 빨리 손절해야 그나마 네. 합리적인 보수의 씨앗이라도 살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줄곧 했었거든요. 자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너무 좀 힘든 시간인 것 같아서 혹시 뭐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아니, 하시고 질문을 주셔야죠.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오늘은 아니, 반박을 하실 수 있는. 반박할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당 상황에 대해서 이제 네. 뭐 망할 거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 예. 뭐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저희 당에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도 네. 충심에 따라서 정책 행동한 겁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비난하고 안 하고는 뭐 자유지만은 네. 그래도 당을 위해서라는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신 거니까 저는 적어도 나경원 대표나 뭐 김기현 대표 그 두 분의 활동에 대해서 저는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전한길 씨 같은 분이 저희 당의 선거에 개입을 해서 선거 네. 운동을 하고 또 거기에 기대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거다. 분리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나경원, 뭐 윤상현 혹은 뭐 그런 분들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열심히 활동한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시다. 절박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네. 바로 대선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벌어지는 대선에서 저희가 이길 확률이 적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건데 그렇다면 그 전 단계에서 뭔가를 막아야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네. 막아야 된다는 전제는 모든 당원들에게 있었다고 봐요. 그 방법이 탄핵을 막고자 하는 행동으로 갔든 대선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갔든 방법이 달랐지 뜻은 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탄핵 결정 이후에 얼마나 빨리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스탠스를 정할 거냐. 네. 만약에 대선 과정에서도 뭐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도 온전히 남아 있을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뭐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를 주말 중으로 되게 고민할 텐데 저는 결정문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입장은 한 가지 방향으로밖에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경원, 김기현 이런 분들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의 주류가 된다. 네. 아니면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차기 대선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에서 국민의힘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뭐 힘든 시간 오늘 굉장히 하루 종일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다는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더 힘든데 분명히 저 있을 오늘 10시간 하는데 마음 먹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방송을 봐야 되잖아요. 네. 결과를 모르고 오고 여기서 알게 되고 네네. 또 우리 저 정프로님께서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사실은 저는 막 마음이 많이 그래요.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인데. 이게 참 제가 참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헌법재판소 오늘 판결문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을 좋은 건축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판결문을 제가 익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쭉 논리 구조 1층, 2층, 3층, 4층, 5층 현관에 들어가면서 앞에 거 판단하고 이게 아주 멋지게 잘 지어진 건축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명쾌하게 판단을 해준 게 결국은 어떤 이견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장 내에서 정해진 시스템 내에서 경쟁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게 헌법이고 그게 법률이다. 그래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했던 행위 그런 과오와는 빨리 결별하는 게 좋다. 민주주의 경쟁의 장에 입장권을 얻으려면 최소한 내란 행위는 잘못됐다.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우리 전적으로 승복한다라고 해야 그 경쟁의 장에 입장권을 얻고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강훈 씨가 이끄는 광화문파는 장대비 속에서 집회를 열고 반헌법적인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1만 2천 명 남짓 모인 집회에선 현실을 부정하는 구호만 난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종이 대선 없습니다. 탄핵 사기. 그러더니 믿음으로 이겼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헌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헌금 시간 되니까 또 비도 그치잖아. 돈이 젖으니까 전광훈 목사님 힘내시라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해서 감사 헌금을 오늘만큼은 진짜 더 드려주셔야 돼. 광화문파는 파면 결정을 여의도파 탓으로 돌렸고 소년보 등 이런 셉셉이들이 나와가지고 지지율을 깎아먹어가지고 어제 결단이 난 거다.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한 국민의힘도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조기 대선. 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급합니까, 장관님? 그러자 여의도파는 광화문파로 탓을 돌렸습니다. 야! 니들이 이겼다면서 분열을 자기들이 일으켜왔잖아. 탄핵 기각을 자신했던 극우 세력이 파면 결정을 계기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 탓 공방에만 빠져 분열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한길 씨는 파면이 선고되자마자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조기 대선입니다. 이제 헌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대선 자금으로 쓸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많은 선거장이 필요하고 많은 우리 보수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회도 해야 되고 청년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 주십시오. 또 다른 극우 유튜버도 파면 결정이 나자마자 조기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를 고르기 바빴습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점쳐보겠습니다. 홍준표 안 돼요. 홍준표 안 돼. 윤석열 의원도 제 대통령은 못 돼. 안 돼. 오세훈이 그나마. 김문수, 오세훈 좀 오래 정치했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선에서 이기려면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해야 한다. 진작에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주자를 키웠어야 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도 계엄령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보수를 망쳤다고 탓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다던 극우 세력들마저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는 모양새입니다.